발전 애드립 강의. 이번 강의에는 메이저 조성 스케일과 플러스 코드톤 애드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코드톤 패턴을 하셨고, 코드톤 애드립을 하셨고, 그리고 어벨러블 스케일, 코드 스케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했어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되셨고, 그것이 이제 되셨으면 뭘 하셔야 되냐? 이제는 뭐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애드립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애드립 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그네에게 모드들을 일단은 노래가 전주, 간주, 이거 전주 노래, 간주 노래, 후주는 짧게 있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전주 노래, 간주 노래, 후주까지 해서 뭐에 통으로 애드립을 하시면 돼요. 통으로 애드립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된다? 잘 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전주, 노래, 간주, 노래, 후주. 뭐예요? 노래는 멜로디 할 거예요. 노래도 멜로디 할 거예요. 전주에서 애드립, 노래하고 간주에서 애드립. 네? 그리고 노래할 때 뭐냐? 데드 스팟이라고 있어요. 데드 스팟. 죽어있는 공간. 죽어있는 공간에서 뭐 길게 끌어줄 때 그런 애드립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만이 돼요. 들으시고 보고 해야 돼요. 한 번에 지금 제가 한 강의를 한 번에 딱 100%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하나씩만 건지시면 돼요. 그러면서 많이 들으면서 직접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많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불어보고 많이 듣고, 제가 이제 애드립 메이저 강의 많이 할 겁니다. 이 조성 어떻게 애드립 할 것인지 그런 거 듣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음원도 들어보고 제가 연주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많이 하면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카페는 애드립 그 카페인데, 전문 카페, 애드립만 강의하는 카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때 사실은 애드립이라는 거 제가 그냥 뭐 한두 달에서 이게 딱 와닿고 뭐 세네 달에서 와닿고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정도, 최소 1년 정도는 꾸준히 듣고 꾸준히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언제 1년 동안 내가 해. 그런 분들 사실 애드립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제가 가요 애드립을 가르치지만 재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학 가려고 3년 4년 애드립 공부하고 즉흥연주 공부한단 말이에요. 대학 가서 4년, 또 유학 갔다 와서 10년 이상을 애드립 공부해서 파고 가는데 1년 시간 투자 못하면서 애드립 배운다 그런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색소폰 하시는 분들,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애드립하고 멋있게 한다. 그럼 시간 투자를 해야죠. 뭐 블루스 스케일로 간단히 할 수도 있어요. 펜타토닉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그냥 뭐 하면 안 돼요. 그냥 블루스만으로도 뭐 애드립 할 수 있는 있어요. 마이너 펜타토닉,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애드립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르치는 뭐냐, 가요의 전반적인 애드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차피 배울 때 전반적으로 다 배워야죠. 어떻게 블루스만 씁니까? 마이너만 씁니까? 그러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못 써요. 그냥 정말 멋있게 쓸 수 있는 몇 번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가요 애드립 전체적으로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레퍼토리 늘려 나가시고, 실질적으로 3개월만 배워도 애드립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 펜타토닉만 할 수 있잖아요. 블루스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말이 많았는데, 일단 이런 프린트물 볼게요. 일단 한번 그냥 가볍게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1번, 안정적인 애드립이 원한다면 첫 음의 코드 톤을 시작하면 좋다. 무슨 얘기냐면요, 코드 톤이라는 거는 깊은 뼈대와 같아서 이제 우리가 뼈대와 살을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코드 톤을 시작하면 더 안정적인 음이 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한 박 이상 길어지는 음은 코드 톤을 하면 안정적이다. 한 박 이상 길어지는 음들은요, 코드 톤을 하셔야 돼요. 왜?
시간적인 이기 때문에 코드 톤을 한 박 이상 길어지는 코드 톤이 아니고 스케일음을 넣으면 그게 흔들어집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코드의 3음 코드의 성격 구분하기 예를 애드립 시작음 또는 애드립 시작 또는 진행시 3음을 쓰면 안정적이다. 3음이라는 거는 코드를 그 성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좀 할게요. 예를 들어 도, 미, 솔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C 코드예요. 그러면 도, 미, 솔에 얘가 플랫이 보면 C 마이너예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코드의 성격이 드러나죠. 뭐 예를 들어서 D 마이너죠? 랩 하나가 D 마이너예요. 여기다 샵 붙으면 D 메이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음이라는 것이 코드의 성격을 나타나기 때문에 3음을 주로 많이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4번 코드톤이 정박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애드립을 할 수 있다. 코드톤 정박에. 근데 여러분도 코드톤 정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비트가 있잖아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이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 할 때 이 다운 비트는 강작이에요. 강약 중간약 강약 그러니까 업비트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약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의 코드톤이 가야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코드톤이 정박에 가면 좋겠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할 때는 또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많고 그게 이제 막 계산적으로 하면 또 머리가 아파요. 5번 코드가 변할 때는 다음에 나오는 코드톤을 근접 지나가면 된다. 다음에 나오는 코드톤을 근접 지나가면 좋습니다. 6번 5도 7을 1도로 진행할 때는 5도 7 7음에서 1도의 3음으로 5도 7 3음에서 1도의 근음을 진행하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 이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코드톤에 대해서 연체적으로 이제 스케치하고 여러분들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저 얘기가 이 얘기했구나 나중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G7입니다. 그래서 파는 어디로 가요? 미로 가려는 성격이 강해요. G7 다음에는 거의 C로 많이 가요. C로 갑니다.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5도 7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1도예요. 5도 7에서 1도로. 그러면 5도 7에서 1도로 갈 때는 뭐예요? 일곱 번째에서 도, 미, 솔은 뭐예요? 3음이죠. 7음. 7음에서 3음. C에서는 뭐예요? 도로 가요. 뭐예요? 3음에서 어디로 가요? 근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6번 얘기가 뭐예요? 그냥 보면 5도 7의 7음은 C코드로 갈 때는 1도로 갈 때는 도미솔 중에 미로 가고 3음은 1도로 간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7번 전주꽃, 간주꽃 노래 끝날 때는 코드 1도로 끝나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 그러니까 전주 끝날 때, 코드 끝날 때, 노래 끝날 때는 C, 도로 끝나면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때로는 3도나 5도를 할 때도 있고요. 재즈에서는 9도음을 쓸 때는 많습니다. 9음을 쓸 때도 있어요. C면 뭐예요? C로 끝나야 되는데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 1번부터 7번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들어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나그대기 합니다.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쭉 애드립 할 거예요. 노래 무시하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 전주 노래, 간주 노래, 후주까지 해서 통으로 해서 코드톤과 스케일을 갖고 코드톤 스케일을 갖고 애드립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거의 90%는 쉽게 얘기할게. 그냥 도레미파솔라시 도로 한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어? 우리 코드 여러분 그 메이저 스케일 코드 패턴 그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나오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기본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단지 뭐예요? C다, D다, 뭐 E 마이너다, E 마이너 나그대긴 안 나오죠. F 나오죠, G 나오죠. 뭐 그 코드의 중요한 음들을 기준점을 두고 애들은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산을 그리면 사실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코드마다 중요한 음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음들을 걸고 강조를 해서 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드톤을 우리가 코드톤 하는 애드립 했잖아요. 그러면 코드톤에다가 이 스케일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론을 막 제가 막 쏟아낼까요? 쏟아서 막 부을 수 있어요, 막. 근데 여러분 이론을 제가 프린트 하나만 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론으로 음악을 접근하는 건 단지 그냥 어느 정도 설명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가볍게 두고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애드립을 딱 틀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주부터 전주, 간주, 후주 다 통째로 하고 그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전주합니다. 노래는 하세요. 노래는 멜로디 불 거예요. 그 다음에 데드스파드에 자기가 애드립 할 거고 간주 애드립 할 거고 노래 할 거고 거기서 후주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숙제는 뭐냐? 첫 번째는 처음부터 아까 강의 연주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애드립. 두 번째 제가 이제 시범을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한번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조교의 시범, 그러니까 선생님 원장이 시범을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애드립을 하고 이제 노래하다가 데드스팟 중간중간에서 애드립을 했습니다. 코드톤과 스케일을 통해서 애드립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펜타토닉하고 이제 뭐 블루 스케일도 애드립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도레미파솔라시도 코드 스케일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와 코드 톤을 갖고 애드립한 겁니다.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애드립이 될까? 어떻게 하면 애드립이 빨리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만 나그네에게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제가 샘플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이 나그네뿐만 아니라 노래가 메이저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메이저 노래들을 제가 하나씩 다루고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나그네처럼 뭐 이렇게 뭐 코드톤부터 이렇게 다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코드톤 하는 애드립 하는 방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곡에서는 적용하는 것들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하면 그것도 많이 참고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그네에게까지 지금까지 했어요. 뭐 단계를 보면 코드톤 했죠. 코드톤 패턴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했죠. 그리고 코드톤 애드립 했죠. 코드톤 애드립 또 하고 어벨러블 코드 스케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9단계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걸 단계를 충분히 거치면 지금의 애드립이 되는 거죠. 막연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악보를 좀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말 있어요. 근데 절대 저는 악보를 그려주는 걸 좀 반대를 하는 게 악보를 그리면 악보에만 치중합니다. 자기 게 안 나옵니다. 애드립이면 자기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패턴 연습이나 스케일 연습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애드립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악보를 자꾸 보려고 그러면 창작이라는 게 안 됩니다. 애드립은 뭐 자기의 창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메이저 톤 스케일 플러스 코드톤 애드립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연주했었고 음원이라든지 강의를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이해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은 초급 과정이 이제 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메이저 스케일 아니, 메이저 곡에 적용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급 때 배워야 될 부분들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될 거고요. 아무튼 뭐 애드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쉽진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나중에는 좀 전체적으로 애드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강의도 하겠지만 마이너 펜타토닉도 계속 해야 되고 블루스도 패턴도 해보고 또 그 메이저 펜타토닉도 해보고 코드톤도 해보고 그러니까 할 게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다 보면 이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숙달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런 그 애드립의 효과적 연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드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근데 접근을 못해. 어렵다고 생각. 제가 이 장에 나그네에게 모두들을 이렇게 연주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맨날 멜로디만 불고 맨날 그 간주 동안 서 있고 정간주 동안 그냥 멍하니 서 있고 그런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애드립 넣고 간주도 넣고 전주도 넣고 멜로디마다 중간중간 훨씬 듣기 좋잖아요. 훨씬 재밌고. 그러면 수시로 애드립이라는 거는 멜로디는 딱 박혀 있지만 애드립이라는 건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 강의뿐만 아니라 계속 강의하면서 알 거예요.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 반복하고 계속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물을 주고 내 강의를 듣고 들어도 하나도 남는 게 없다 하지만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마치 물이 다 빠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서 이게 이 콩나물 안 자랄 것 같지만 다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잘 듣고 애드립 우리 전문 카페이잖아요. 우리 센시에이션 애드립 카페 자꾸 들어오세요. 자꾸 들어보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발성화가 되면 회원님도 연주하고 그러면 회원님 연주한 것도 자꾸 듣고 또 이 원장이 연주한 것도 듣고 또 이론 강의도 듣고 자꾸 이렇게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뭐 내가 이 수업을 배웠는데 왜 나는 못하지 1주 2주 했는데 뭐 나는 왜 코드톤이 안 될까 막 거기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애드립 할 수 있는 단계 이런 거구나 별것도 아닌 거를 참 별것도 아닌 건데 참 어렵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세요. 그건 누구예요? 끝까지 열심히 배우신 분 끝까지 이 커리큘럼 단계를 가신 분에서 한해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메이저 소송 스케일 플러스 코드톤 애드립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시간 숙제는 전체적으로 다 노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되면 전주, 간주, 후주 아까 제가 연주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주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센시에이션 애드립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